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정산 이론의 다음 편 실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중간정산 이론은 제가 말씀드린 그 PPT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제가 중간정산 실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리분들 중에는 수학적인 것에 관심이 좀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수학적인 공식은 비율, 합계, 이건 계산기가 다 해주죠. 또는 엑셀이 다 해주거나 아니면 평균, 뺄셈, 그리고 그 엑셀에 들어간 함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런 거는 기본 생활적인 상식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좀 개념을 좀 잡아두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텔레비전 아파트 격리 TV는 실무하고 이론을 겸비한 격리가 되기 위한 TV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아파트 격리 직원들은 개인별로 능력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세대에서만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경력이 10년 됐어요. 그럼 그분이 일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2년씩 점점 다른 사이즈로 이제 이전을 했던 분이면 이게 누가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력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포용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 그거를 위주로 자기가 응대를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아파트에 격리가 되면 처음에 1, 2년은 격리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현타가 오는 경우가 뭐냐면 민원이에요. 민원은 실무적인 거하고 그 입주민을 상대로 하는 립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애드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고비가 3년쯤이에요. 3년이면 내가 아는 지식도 있고 입주민이 어거지 쓰는 거 아니까 그걸 꼭 이렇게 집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는 이론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초보를 잘 안 쓰시죠.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해보고 본인이 아는 지식이 해박하신 소장님들은 오히려 초보를 잘 안 쓰세요. 아니면 쓰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가 가르쳐줄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지식이 아파트 격리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초보 격리를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마스터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현실적으로 초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중간정산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잠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빨리 좀 누르세요. 누르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홍진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제가 열어놨어요. 그냥 제 교육용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중간정산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를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 대한 밑바탕이 안 깔리면 모든 지식은 그 위에서 하나하나 덧붙여지는 거죠. 살에 안 붙여지신다면 그거는 뭐냐면 기본 뼈대가 안 잡혀 있으신 겁니다. 초보는 모든 내용을 많이 다 들은다고 내 실력이 되진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삶의 뼈에 사무쳐야지 그게 기억이 되죠. 수학 문제도 많이 푼 애들이 공부를 잘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유형을 받고 그거에 대한 뼈대가 단단하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되면 거기서 그 사고력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잘 잡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그 사이사이 끼면 이게 더 기억이 더 남죠.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그냥 나열식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무너져요. 무너지면 이게 와르르 머리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잘 배우시고 실무대로 잘 정리해 주신 게 좋습니다. 항상 잔소리가 좀 늘어나죠.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전세하고 월세제 전출. 그러니까 경리로 일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연락이 오면 그 경리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냐. 첫 번째, 부동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는 전세 월세. 전월세. 이거는 뭘 띄워준다고 했어요? 다시 복습 볼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장기 수선 충당금.
이 계산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관리비 요거하고 요거를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전출자에게 주고 관리소에서 수납을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인계 인수를 하죠. 아니면 소유자가 또 다른 입주민한테 아파트의 그 소유권을 넘기는, 즉 매매인 경우, 이럴 때는 먼저 아파트 초기 입주했을 때 받았던 선수, 아이고 수선이라고 했네요. 선수관리비, 지금 선수관리비와 중간관리비를 정산합니다. 그리고 전세 소유, 그러니까 전세하고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고 실제 소유자는 다른 외부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소유자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으면 실제 소유하신 분이 그거를 인수를 하죠. 근데 이 계약이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에 맞춰서 들어올 거예요. 중간정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소유와 전월세가 복합적으로 합친 경우에요. 이럴 때는 다 들어가야죠. 장충하고 선수관리비하고 중간정산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살을 덧대볼까요?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자, 뭐냐면 소유자가, 또 다른 소유자가 다른 소유권을 남겨요. 근데 현재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입자는 아직 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소유자는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계약 기간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 이 사람은 소유권 안에서 소유권만 넘겨요. 그러면 뭘 뽑아야 될까요? 장충하고 선수관리비만 뽑습니다. 왜?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죠. 돌아가신 건 아니지. 말이 좀 헛나왔네요. 계속 이 아파트에 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살고 계실 거니까. 그죠? 자꾸 죽었다고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달달이 내는 건 똑같아요. 아직은 관리비 중간정산 의미가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이 언젠가 나갈 걸 대비해서 그 매매권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장기순 충당금 그 소유자가 돌려줘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이거 X와 지금 그 소유권을 넘긴 이후의 기간의 Y의 장충금을 X 플러스 Y를 돌려줘야죠. 그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충도 정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기면서 선수관리비도 넘겨주죠. 이럴 때는 장충과 선수관리비만 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요거 1번, 2번, 3번만 했지만 이번엔 4번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칙적인 것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용 버전이 나오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부동산 업자가 전화 와서 101동 405호 이사 갑니다. 아, 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장충하고 선수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리분이 중간관리는요? 하고 물어보면은 얘 초짜구나 하고 약간 무시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했어요. 개인 능력은 말 몇 마디에 바로 나눠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에서는 약간 좀 못되신 부동산 업자도 있어요. 격리를 좀 사람 바뀌셨어요? 이거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야비한 사람들이 야비하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무시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세자만, 그러니까 조회보면 아니까, 조회보인데, 이 사람이 전세자. 아, 그러면 소유권만 넘기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마디 더 하죠. 그러면 그 기간으로 미리 뽑아서 지금 팩스 보내드릴게요. 왜? 중간관리비는 아침에 검침을 해야 되지만, 장충하고 선수관리비는 이미 금액을 뽑을 수가 있어요. 미래 시점이라도. 왜? 홍진에서 해주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초짜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굳이 미리 뽑아준다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땡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받을 거예요 생각해서 귀찮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뭔가 아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서도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이 그것을 응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보니까 부동산 업자한테도 물어보죠.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뭔가요? 왜 중간관리면 안 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저를 사람 인격에 따라 개인의 능력처럼 말 몇 마디로 평가되긴 하지만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는 지켜주는 게 좋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씹혀먹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모두 공평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응어리를 쌓일 정도로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자고요. 최소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그럼 몇 가지 설명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하나 적어놔야겠네요. 제가 이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 소유자하고 소유자로 넘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바로 세입자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경우는 이거는 장충하고 선수만.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얘 주고 아이씨 이렇게 이게 다 지워야겠네요. 화면 이래서 그냥 제 머리를 잘 기억해 볼게요. 일단은 그 입주민이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선수관리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주자 관리. 자, 지금 보시면 입주자 관리라고 돼 있죠? 입주자의 관리에 들어가면 장기수당 충당금, 선수관리비, 그 다음에 주차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에 한번 보실래요? 입주 처리 들어가면 입주 등록으로 잠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세대를 뭘로 할까요? 여기는 지금 101동 101호, 101동 102호는 지금 공실이에요. 전출 처리해서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로 할까요? 아우, 여기 홍진상도 제가 보내버렸네. 자, 이번에는, 유관순 선생님으로 합시다. 8월이니까. 지금 여기다가 좀 제가 메모를 좀 잊어버리지 않게. 101동 1002호 유관순 선생님이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101동 1002호가 이사를 가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경우 아예 처음부터 할게요. 이게 제일 쉬우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입자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아파트는 팔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선생님 그러면 어디 부동산이세요? 하고 물어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잔금 치르시는 거를 제가 부동산을 통화를 할 테니 그 기간에 부동산에 가셔서 장충과 선수관리비를 인기인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죠?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그러면 101동 1002호로 하고요. 그 다음 11층 1호, 11층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넘어가면 소유주 변동 처리는 해주셔야 되죠.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요. 입주 등록에서 해주셔도 돼요. 잠깐 볼게요. 101동 1002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이 유관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이고 표시를 제가 안 했네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전세로 저장 한번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는 전세자로 2015년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9년에 나간다고 할게요. 나가는 날짜를 오늘로 하긴 좀 그렇고 한 5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와 동일이면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위에 있는 항목에 있는 내용 등 주관순 분에 대한 내용이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분이 실제는 전세기 때문에 세대주와 동일하진 않겠죠. 만약에 이게 자가라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세대주와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우고 그러면 이 사람은 김원봉을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생년월일은 1992년. 92년은 좀 너무 젊은데 어쨌든 8월 15일 할까요? 광복절.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한 날은 1992년 8월 15일. 아니 이러면 안 되겠죠. 미쳤군요. 2014년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돼요. 여기서 저장하시던가 아니면 그 소유주 변동 처리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1동 1002호 101동 1002호 여기서 유관순이라고 돼 있죠? 얘를 선택하고 변동 처리
김원봉으로 돼 있으시죠? 그러면 요거는 김원봉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원봉에 대한 내용을 좀 바뀌게 하면은 그 김구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얘가 또 반영이 돼요. 한번 볼까요? 김구 선생님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세한 거는 스킵하고 이름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얘가 바뀌면 입주 등록도 바뀔 수 있어요. 백일동 1002호, 백일동 1002호. 자, 그러면 지금 세대주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주 변동 처리나 입주 등록이나 둘 다 소유자에 대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 예치금 선수관리비 뽑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백일동 1002호를 하죠. 백일동 1002호. 선수관리비는 중요한 게 그 소유자끼리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수를 저는 양식 5번을 하는데 본인 편하신 대로 이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니까 전 주로 5번 쓰고 입주자명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선명란은 소유주명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회해서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하고 인쇄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나오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유관순으로 백일동 1002호. 아까 이분은 세입자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러면 소유주로 바꿨는데 그 소유주로 해서 다시 조회를 해야겠네요. 조회 인쇄 선택을 제가 안 했어요. 선택 인쇄. 잠깐만요. 이게 반영이 안 됐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일동 1002호 김구. 그러면 선수관리비 백일동 1002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주자명 소유주명으로 그러면 대장 전 5번째 걸로 조회 선택 인쇄. 이거 자꾸 이러네요. 원래는 바뀌는데 성명 출력이 소유주명. 얘가 뭔가 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납기간을 한번 열을 바꿔볼까요? 2000 원인이 이상해요. 지금 얘가 교육용이라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소유주 명으로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계속 여기서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여기서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보면 전출 처리에 장기순 충당금 있어요. 장기순 충당금을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아파트 장기순 충당금이 입주 아파트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단가표부터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행추가 조회 후 처리 조회 보면 이런 식으로 행을 누른 다음에 시작하고 종료되는 도호 여기 있는 건 시작 면적이 92평부터 136제곱미터까지 그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단가는 100원이고 그 다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단가가 2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입주민들이 대표회 의결해서 장기순 충당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장기순 충당금 부과금액까지 많은데 단가를 적용 안 해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장기순 충당 금액이 단가가 바뀐다. 또는 내가 입주 초기다. 그러면 입주 초기 때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단가표를 잘 적용하는데 장충금을 올렸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단가표를 넣으셔야 돼요. 넣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아차 이번에 올렸는데 나는 예정
단가표를 내가 안 넣었어. 그럼 예전 금액을 하는 거 아닐까? 어머,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면 여지없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해갖고 옛날 거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다 찾아서 연락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일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미 내가 지금 상황에서부터 단가를 넣고 잘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오는 게 다 찾아해서 연락해서 돈을 달래서 다시 입금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건 그냥 실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단가표로 먼저 장기순 충당금 금액이 인상하면 이거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용 방법에 저는 이걸 좀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반올림 아시죠? 5 이상은 올리고요. 5 밑은 내리잖아요. 버리잖아요. 그게 4, 4, 5, 2이에요. 4 이하는 4 버리고요. 죽을 4. 5 이상은 입. 선택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반올림이에요. 이런 자리는 4, 4, 5, 2 판다. 이렇게.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예요. 이번에 만약에 그 종료 날짜는 얘가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만약에 행추가 또 해서 이렇게 바뀌면 돼요. 92평부터 우리는 136평이고 이번에 단가는 언제부터 올리기로 했냐면 210원으로 바뀌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종료일자를 바꾸셔야죠. 2019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 안 했네요. 원단위 445 이게 반올림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인데 참. 그리고 계산하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장기순 충당금 하는 거죠. 동호 101동 1002호 이제 여기서 구양식은 옛날 양식이고요. 저는 주로 관리소 전출 소유로 합니다. 저희가 하나 갖고 세입자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그 원래 소유자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 홍진의 입주 그 처리에 있는 전입일자가 얘가 여기 보여져요. 여기 보이시죠? 얘가 불러와져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니 그 이분이 입주 카드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시다가 나가신 분이 2010년에 입주를 했어요. 2010년 1월 1일 그리고 2015년 1월 1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 사람 얼마 안 있다가 2018년 이제 12월 31일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홍진에 있는 입주 기록은 누구로 돼 있을까요? 얘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장충금을 얘가 뽑아봐요. 큰일 나죠? 그죠? 소유자가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금액이 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써버리면 이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에 얘기해주면 상관없는데 부동산에서 죄송한데 이 사람이 이거 입주한 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세자가 전출하면 부동산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2015년 1월 1일 날 전출한 게 맞나요? 라고. 기간이 너무 길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10년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전출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전출 처리를 해야지 전출한 날짜가 전산의 기록이 남고요. 그 시세 아까 제 맨 처음에 입주자 조회했을 때 나왔을 때 화면 보였었죠. 공실 떠요. 공실이. 아 이때는 공실이었구나. 소유자가 관리를 내고 있었구나라고 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입주를 할 때 여기 공실였다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입주 날짜로 이제 장충금 뽑기 때문에 입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입주민의 연락처도 중요하지만 입주 일자예요, 항상. 얘가 중요해요. 특히 전세자가 들어올 거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은 주차카드는 반납하셔야 하고 이사는 사다리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폐기물은 신고필증 부착 후 버려주시고 선수관리비는 매매 시 소유자 간에 인수인계하셔야 됩니다. 장충은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정기검진 매달 10일 기준이고 수도검진 매달 21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진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 한 번 더 엔터를 치죠. 전출일자는 제가 이걸 안 했네요. 2019년 5월 며칠 나올까요? 5월 10일? 10일 2019년 5월 10일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사람 집은 101동 12호고 136제곱미터에 이 사람이 날짜가 2015년 6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8년에서 적용된 거하고 2019년 적용된 게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잠깐 보세요. 2019년에 아까 200원하고 100원짜리 단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주해서 사용한 장충금이 100원과 200원에 대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월 정액 12달은 13,600원을 12달은 완납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원씩 단가가 적용됐는데 4개월은 완납이고 아까 전출 날짜를 제가 10일로 했죠. 그래서 5월달은 31일 중에 10일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가끔가다가 어떤 부동산에서는 장충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본인이 설명 못하니까 그냥 관리소로 그냥 대뜸 전화하시는데 이건 자동으로 산출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 자동으로 산출된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달 한 달 27,200원씩 장충이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월 전출이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는 27,200원 낸 거예요. 그래서 27,200원에 몇 달 보내다가 그죠? 27,200원을 5월달은 달수가 31일까지 있잖아요. 31일 중에 10일만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27,200원 곱하기 4 그리고 27,200원 나누기 31일 곱하기 10 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117,57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쇄를 하면 요 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알려드리고 요거 안내문은 지금 있는 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요거 요대로 찍혀요. 그 다음에 장충이 예치돼서 확인하고 여기 있는 걸 도장을 콩콩콩 찍어서 관리소는 한 장 갖고 전출자 갖고 소유자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장충하고 선수관리비는 제가 말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출 처리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전출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해드릴게요. 이건 실무적인 거예요. 이번에 하계니까 여름 전기료가 누진제가 완화됐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것은 누진제가 적용이 됐는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검침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요거 바로 하기 전에 검침 매뉴얼 들어가서 정기검침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 세대에 대한 것이 이분이 5월 10일날 나가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5월 거 5월 10일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 까먹은 거예요. 101동 1002호 이 집이죠. 이 집인데 이 집이 전월 지침은 들어가 있어요. 아직 당월 거는 넣지 않았네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기존 주인님이 검침해다 주시면 여기다 쓰는 거죠. 618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려면 좀 적어야겠네요. 임의로 넣을게요. 618이 전월 검침이고 이번에 검침한 거는 224예요. 이거 너무 많이 썼나요? 그냥 제 꼴린대로 해볼까요? 224 이런 식으로. 아유 역시 노란색이 뜨네요. 아이고 624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넣을게요.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전기료 너무 적게 나오네요. 미쳤나봐. 그러면 670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얘는 제가 샘플로 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잠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집이 오늘 아침, 이거는 오늘 아침에 보면, 제가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670에서 만약에, 똑같으면 녹색이에요. 검침한 값은 들어가 있는데, 검침일 기준은 값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검침일 이후로 이 사람이 전출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검침이 말일이에요. 근데 10일이면 67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68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금액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2080 이렇게 쭉 가보는 거예요. 2080원이구나. 이거를 제가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입주 처리에서 전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장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1동 1002호 전출 날짜가 2019년 5월 10일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분이 미납금은 그러니까 한 달에 좀 몰리 있어서 연체료는 좀 있네요. 그리고 중간정산. 차량은 한 대니까 무료였어요. 자, 볼게요. 비타임 검침 3개월. 이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일 날이긴 한데 그냥 5일 검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이 아파트는 검침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본다고 이제 예를 들기 이렇게 해줄게요. 잠깐 검침일이 정기 검침일은 5일 기준이라 한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618에서 670일로 이거는 5월 5일 검침이 완료됐어요. 매달 검침, 정기 검침이죠. 그러면 50이고 6,54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검침한 거가 제가 숫자를 얼마 했어요? 680이죠. 오늘 아침에 봤더니 680을 검침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넣으시면 이 구간으로 이미 단가 책정이 끝나서 한전의 그러니까 송신이 되죠. 그럼 한전은 이걸로 해서는 이 기간 동안 금액은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우리가 임의로 이 금액을 넣어서 누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은 아니겠지만 52kW까지 쓰면 누진제를 2단계를 쓴다고 할게요. 52kW까지만 쓰면 2단계를 쓴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680으로 하면 이 사용량을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680이니까 숫자 애매하게 암산하기 귀찮게 제가 써버렸네요. 618 빼버리면 62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62kW로 사용하게 되면 누진제가 3단계가 돼서 여기는 누진 요금이 붙겠죠. 그러면 실제는 이 금액을 내고 거기다가 누진 금액까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즉 검침이 완료됐으면 검침일이 들어가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전월지침 여기다 670을 넣고 오늘 아침에 검침한 게 얼마였어요? 680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으셔야지만 제대로 정확한 거가 검침이 나와요. 가끔가다 그냥 5월이니까 5월 말에 만약 이사 갔다 가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누진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억할 거 검침일이 끝나서 검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기검침이 5월 5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월 5일이면 얘는 5월 10일 날 전출했으면 그 5일치는 밑에 행에다가 다음 달로 해서 따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진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수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개월수. 얘는 개월은 뭐냐면 전월께 지금 4월분은 부가가 확정이 됐어요. 그죠? 4월분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얼마요? 5월 달에 10일 거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확정이 안 됐으면 이 개월이 1로 바뀌어요. 한 달하고 10일. 아직 계산 안 됐으니까. 그죠? 계산 방법은 전원이 아니라 3개월 평균으로 주로 말하죠. 3개월 평균. 가산율, 누진율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5%로 가산한다로 돼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없어. 그 규약 말이 없어. 그러면 0%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얘는 검침이 5일이라고 적용을 하면 전달 670 넣고 오늘 아침에 5일치 검침한 날짜 기준으로 680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월 거하고 이번 달 합쳐서 전기료가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 있냐면 TV요금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이미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두 달치에 대해서 아마 TV료가 사용료가 나니까 2,500씩 두 번이 발생해서 5,000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받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수도도 한번 볼게요. 수도도 이 사람이 여기는 이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달치 한꺼번에 납부하는 아파트였나 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거 봤더니 231.2에서 240까지밖에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5월 그러니까 내가 나간 날짜인데 왜 7월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7월 달 걸로 다음 달에 부과할 금액이어서 그렇지 7월 달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료는 우리가 두 달치를 받을 때가 있고 그 검침 날짜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달에 검침한 걸 바로 그날에 그 달 안에 돈을 출금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간이 텀이 있어요. 관공서이다 보니까 바로 금액을 하진 않고 전체를 다 집계를 해서 수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텀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금액은 몇 달,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그 세대의 사용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민원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를 개월수 12일, 3개월 평균 하고 중간정산 누르면 좌측에 있는 게 3개월 평균 값이에요. 그게 오른쪽으로 와요. 그럼 여기도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집은 주차료가 한 대인데 6,450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는 차량이 두 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차료 2만원이죠. 두 대는 여기 2만원이거든요. 두 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아파트 A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로 갈게요.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뉴 아파트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차량이 두 대였어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차를 어떻게 해요? 이삿짐하고 내 차를 둘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한 대는 이미 이 뉴 새로 갈 아파트에 주차 등록하고 이동 주차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한 대를 출차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아까 봤을 때처럼 차량이 한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3개월 평균은 뭐예요? 여태까지 3개월 평균으로 2만원씩 했었던 거예요. 그 전달, 전전달, 그 전전전달, 그 전전전전달에 2만원, 2만원, 2만원 냈다가 그래서 아까 그 입주 등록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출력을 해놓고 전출하면 이게 조회가 잘 바로는 안 되니까 그냥 저는 한번 출력하고 한 어느 정도 폐기물까지 다 제대로면 그때는 파기를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2만원이 얘는 무조건 3개월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그 앞에 이 부가가 진짜 2만원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만원 플러스 2만원 여기다 쓸까? 2만원 나누기 3 그러면 3개월 평균이 한 달이 나오죠. 그럼 곱하기 5월달 30일분에 지금 이 사람이 전출이 10일이잖아요. 10 이렇게 계산한 게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아까 봤듯이 미리 전출했잖아요. 근데 3개월 평균으로 부과한다 무조건 주차료 받으면 이건 바로 0민원 들어와요. 차 미리 뺐잖아요. 그럴 줄 알고 얘는 수정하셔야 돼요. 0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차료는 여기는 0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TV 수신료 5,000원 나올 텐데 얘가 왜 2,5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얘가 사용량이 두 번째 봐봐요. 6월달은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으면 TV 사용료가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50kW로 알고 있는데 50kW보다 적게 나오면 TV 사용료 아예 없다. TV 자체를 아예 안 받다라고 생각하고 TV 사용료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하고 또 혹시 운동시설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밑에 쭉 내려서 아직은 없죠. 이런 식으로 없네요.
만약에 여기 좌측에 3개월 평균 값이 운동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간다고 헬스장을 다 취소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헬스장이 있으면 걔도 취소했으니까 0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여기다가 메모는 제가 뭘 하냐면 대박부동산 뭐 전세 전출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다 써요. 그리고 저장. 자,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출하는 세대가 장기 연체 세대예요. 그러면 장기 연체 세대가 나갈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부동산 업자한테도 말해놓고 금액이 장기 연체니까 미납금은 입금하시고,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게 장기 연체예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일 것까지는 새로 들어올 분한테 임기인쇄 해주시고, 그 전에 아니죠. 맞네. 그 전에 4월 것까지는 이미 발생된 확정 금액 아직 안 주셨으니 4월 거 그 장충하는 그 잔금하는 날짜 기준으로 5월 10일 날 매매하면서 돈 들어받잖아요.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수납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나가요. 근데 이 세대가 예를 들면 4월분 아직 부가 마감 전이죠. 그러면 이 4월분하고 5월 10일 거는 아직 확정 금액이 안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연체한 게 1월부터 3월이라 치면 1월부터 3월 거에 수납을 들어가면 연체료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잔금하면서 돈을 입금한다 치면 5월 10일 날짜로 1월부터 3월분을 수납을 해요. 그러면 4월부터 10일까지 한 달하고 10일분은 확정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다음 분한테 예를 관리비를 중간 관리비를 부동산에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납을 5월 10일날 받을 때 5월 10일날 전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금 대 미수관리비 그럼 연체료이겠죠. 연체료, 연체수익 연체료 수익 또는 연체 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미납이 다 털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걸 4월하고 5월 10일 것까지 한 달하고 10일치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갖고 있다가 관리비가 확정나면 4월 거 납부하고 5월 말에 그 다음 달에는 6월에는 5월 10일 거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쓴 11일 이후부터 31일 것까지는 같이 합쳐서 납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설명하다 보면 실무라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무하고 최대한 가깝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하고 그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은 뼈대이고 실무는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들이 쏙쏙쏙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학원은 좀 집합교육 같은 걸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서는 얘를 저장하고 이제 출력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만 더 경비실에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연체 세대다. 그래서 관리실에서 얘를 수납했다. 영수증을 주기 전에는 보내지 마시라 라고 미리 얘기해놔요. 그럼 얘를 반출증 출력이라고 했죠. 왜냐면 저희한테 부동산이 입금한 거 확인되면 저희가 도장을 찍어드리면 되니까 얘를 출력하시고 인쇄를 한번 누를까요? 선택하시고 인쇄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중간 관리비 중간 정산 이런 식으로 요거에다 여기 오른쪽에 비고에는 검침이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죠? 미납 금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왔으면 요거에다가 다음 쭉 내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반출증 관리소 아파트 이름 쓰고 해당 동 경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에서는 오늘 나가는 집 이름은 여기다 1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유관순이 연체했으니까 위 세대는 전출 수속 완료했음을 확인함 이런 식으로 도장 쾅쾅 찍어서 이거는 연체해주셔서 여기다가 도장 찍은 거를 제가 드릴 터이니 수납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경비실에 제출하고 차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사차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하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경비실에다가는 반출증 돈 관리비 미납된 거를 수납을 받았으니 반출증 받고 차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비원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 좌측에 공통 공지사항 저장 있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가 몇 가지를 해놔요. 뭐 연체 세대는 선통보한 반출증을 제출하셔야 이사짐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이 전체적으로 되니까 다른 그 중간정산 할 때마다 제가 이거 안 치셔도 돼요. 얘 똑같이 불러와줘요. 이해 가시죠? 하나만 더 할까요? 폐기물. 폐기물. 신고 필증 없이 배출한 폐기물은 관리소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꼭 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장하시면 다른 양식 할 때 내가 계속 불러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희가 전기하고 수도는 검침을 하는데 도시가스는 검침 숫자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가스, 검침값 이런 식으로 얘를 기본으로 저장해 놓고 그 도시가스 검침값도 여기다 넣어주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 5월 10일 나가는 거 검침값 26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출력을 해주잖아요. 아까 못 봤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요 밑에 연체 세대는 선통보안 반출증을 제출하셔야 이삿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폐기물 신고 필증 없이 배출한 폐기물 연락 드릴 수 있으니 꼭 뭐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검침값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연체 세대는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먹고 날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사례를 들었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체 세대는 꼭 그 아파트 모니터, 그 컴퓨터 모니터에도 해서 붙여놔야 돼요. 수시로. 돈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닫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출 처리 여기 있잖아요. 아직 얘는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말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뽑았다고 이 화면을 그냥 닫아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새로 이분이 오늘 5월 10일로 나가고 나서 다른 입주민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차량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량이 들어와서 이삿짐을 내리고 갔어. 근데 이분이 자기가 관리실에 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입주카드를 안 썼어요. 아파트에 살아본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입주 처리 안 썼으니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닫아버리면 유관순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거주하는 걸 얘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실제 전세자가 이사 갈 때는 유관순이 입주했던 날짜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전출 처리라는 처리 요건 보이세요? 여기서 저장 한번 하세요. 전출일은 5월 10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래서 입주 처리 다시 들어가 볼게요. 101동 천이호 101동 천이호 이렇게 공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차량 등록증도 알아서 해지가 되는 거죠. 주차 부가도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전출 처리 들어가서 전입 전출자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들어가면 제가 조회를 눌러요. 자 보세요. 그 전입은 들어온 날짜죠. 전출로 조회를 한번 해보면 나간 거. 그러면 5월 10일로 유관순 선생님께서 나가셨어요. 101동 천이호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전출 처리 안 하면 여기도 안 뜨고요. 그 세대는 공실 처리도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들어갈게요. 그 초보들은 아침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5월 10일 날 나가는 거를 기본 와꾸로 어느 정도 해놨어요. 검침값만 빼고 차량도 다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얘를 저장을 해놓으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중간정산서 조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 전날 기본적으로 3개월 평균하고 검침값 이거는 다 당월 아침 것만 빼고 나머지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3개월 평균 저장하고 여기서 차량 주차도 0으로 해놓고 헬스장 값도 확인해보고 0으로 해놓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충이나 선수 같은 거 미리 뽑아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주인님한테 얘기해요. 검침값 달라고. 주인님 검침값 주시죠? 그럼 여기다 검침값만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시면 여유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말로는 쉬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해드리면 입주민이 와요. 근데 내가 뭔가 계산하는 걸 앞에서 지켜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와. 맞다. 차량이 몇 대시죠? 뭐, 차량이 2대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한 대시네요? 그러면 금액이 잘못 났어. 그러면 처음에 받아봤을 때, 우리가 차량을 미리 뺐는데 왜 이거 주차비가 나왔죠? 라고 얘기하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뽑았어요. 하고 다시 뽑아드리면 그때부터 신뢰가 무너져요. 다 따지고 들어요. 하다못해 전기까지. 처음부터 잘 뽑아야 이 사람이 알아서 가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음에 잘 못하잖아요. 그럼 신뢰가 어그러지면 그다음부터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수들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내가 실수가 없게끔 초보 경리는 중간관리비 정산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저장하고 퇴근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검침값만 넣어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끔. 장충이나 선수는 미리 뽑을 수 있어요. 검침값을 안 넣잖아요. 그죠? 전출 날짜만 잘 넣어서 저장한 거를 그대로 뽑아서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장충하고 선수는 미리 뽑아놓고 관리비, 중간 관리비만 검침한 값을 뺀 나머지만 기본적으로 세팅했고 저장해놔서 그 아침에 주님이 준 걸 검침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력해 놓으시면 돼요. 출력해서 그러면 딱 주면 이 사람 입질이 엄청 빠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놨으니 입주민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검침일이 얼마에서 그 다음 날짜로 적용해서 추가로 여기다가 그 밑에 행에다가 한 것입니다. 오늘 5월 10일 날 나가셨어도 저희가 검침값이 이 부분이 검침값이 5월 5일분이고 이거는 5월 5일에서 5월 10일까지 거의 사용입니다. 여기다 합해버리면 누진제로 구간이 들어가서 저희가 따로 발라냈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새로 입주민이 들어오시겠죠. 중간 정상까지 했으니. 입주 등록 들어갈게요. 이것만 설명해도 벌써 1시간이 어떻게 해. 내가 중간 정산 한 다음에 그 다음 부가는 것까지 해드렸는데 이건 다음 시간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모르는 입주 격리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만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살짝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입주 중에서 아파트 단지가 크면 단지 내 이사가 있어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전세자가 다른 동 전세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방금 101동 1002호가 전출했어요. 근데 보면 입주 등록에 조회 누르죠. 근데 101동 여기 보면 김진수로 할까요? 101동 302호가 101동 101호로 들어와요. 자, 한번 정리할까요? 101동 302호가 101동 101호로 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전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입주카드 쓰기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 등록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입주 등록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101동 101호는 이미 그 들어갈 집은 그러니까 어디지? 뭐 동이었더라? 101동 302호에서 아유 자꾸 이거 보고하려니까 합치네. 101동 302호에서 101동 101호로 가요. 그러면 101동 101호는 갈 거니까 여기는 공실이어야 돼요.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새로 살 분 어디게요? 101동 302호는 이쪽으로 등록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101동 101호는 공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한 다음에 101동 101호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여기서 이미 공실이죠. 근데 부인이 이제 입주로 하고 전세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기 버튼을 누르세요. 찾기 버튼 누르면 그 세대 것들이 나오죠. 찾기 쭉 눌러요. 근데 그냥 이 상태라면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조건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강토였죠, 그분이. 김강토. 찾기. 그러면 101동 302호, 그냥 201호로 할까요? 101동 201호가 바로 101동 101호로 오는 거예요. 자, 얘를 여기서 선택을 하죠. 세대주도 선택. 이렇게 선택. 그러면 아까 했던 그 101동 201호 김강토 자료가 일로 넘어와요. 입주일은 2019년 5월 12일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 이력이 넘어와요. 그리고 차량 등록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차까지 넘어와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돼요. 대신 별도로 입력하시는 별도 금액 헬스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넣으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좀 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하고 다시 입주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전체로 봐야 되니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단지 내 이사예요. 자, 보세요. 101동 201, 그러니까 101동 101호 김강토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101동 201호 김강토가 바로 제가 아까 선택한 게 602였나요? 잘 기억할 걸 그랬어. 이분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101동 201호는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도 전출 처리해야 돼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럼 101동 201호 전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몇 가지 특이사항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하계정기료 할인하는 경우는 그 검침값을 보고 그 금액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간정산하고 약간 금액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확인하시고, 커뮤니티 사용 안 하는 세대는 중간정산, 상계물 평균, 특히 주차, 커뮤니티 이런 거는 상계열 평균이 무조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만약에 해지가 다 되어 있으면 0으로 각각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중간정산할 때 중간정산하고 보면 가끔 가다가 잠깐만요. 중간정산 서서 조회를 좀 할게요. 그 자동이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조회 문자를 제가 잠깐만요. 2019 5월 1일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인쇄를 하면 영수증을 출력하면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하는 방법 이쪽이었잖아요. 중간관리비 정산에 신한카드로 자동이체는 해지하시기 즉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바로 해지하시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안 그러면 이게 또 이중으로 출금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이해 가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 중간정산은 수납한 다음에 선차감, 후차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 사실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밤 되시고 친구들한테 입소문좀 좀 많이 내주세요. 왜냐면 제가 무슨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